이게 회사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을 한다기보다는 계약을 하는 게 맞고요. 안녕하세요, 버튼홍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취업에 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,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사실 창업보다는 취업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.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. 그러다 이제 창업을 결심하는 이유가 취업할 곳이 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, 최근에 좀 많이 달라진 게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고요. 또 보면은 SNS나 유튜브 광고 같은 거 보면요, 기업형 부동산들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.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부동산 취업할 때 이 부동산 특징들을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, 제가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첫 번째는 기업형 부동산, 두 번째는 중개법인이나 중형부동산, 세 번째는 소형부동산입니다. 다 같은 중개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비슷한 다른 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좀 끝까지 보고 좀 차별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부동산 급여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, 대부분 부동산들이 사용하는 게 비율제예요. 이게 회사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을 한다기보다는 계약을 하는 게 맞고요. 급여를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계약을 한 거에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형태로 보시면 좋아요. 뭐 5대5나 6대4, 7대3 형태로 보이는데,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는 보통 5대5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, 이 기본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. 기본급이라 해도 대부분은 뭐 광고비라든지 식대, 유류비 정도를 지원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취업의 잣대로 뭐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비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게, 중개를 좀 하다 보면은 바로 비율을 올려주는 경우도 많고요. 중개를 잘하게 되면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것보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취업을 생각하면은 성장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하나씩 특징을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 기업형 부동산입니다. 기업형 부동산을 대표적으로 최근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직방이랑 집토스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두 곳 모두 빠르게 기업형 부동산으로 변하고 있는 곳들인데, 입사를 하게 되면 바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놨어요. 특히 집토스 같은 경우는 직영점 영업을 통해서 이미 많은 노하우들을 쌓았고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어서요, 계속 중개사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. 교육을 하는 시스템도 보면은 좀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매출 규모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직방은 뭐 집토스보다는 좀 늦었지만 워낙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큰 회사다 보니까, 만약 제대로 중개를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을 좀 빠르게 장악을 해 나갈 걸로 보여지고요. 특히 최근에는 온텍스 파트너스라는 서비스를 좀 만들어서, 이게 다른 부동산이랑 제휴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관리하는 중개사들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. 그래서 중개사 채용이 좀 많고, 또 영업을 하는 직방 라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할 걸로 보여요. 현장 중개를 할 수 있는 곳들을. 그래서 두 곳 다 뭐 점점 커져가는 곳이라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고, 뭐 광고는 워낙 잘하는 곳들이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성장의 바늘이 직원이라든지 중개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회사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이 맞춰질 것 같기 때문에, 사실 여기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 직장에 그냥 취업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창업을 하거나 중개사 업무에서 크게 성장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초보 중개사다 하면은 뭐 일을 배우면서도 안정적으로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. 두 번째는 중개법인과 중형 부동산들입니다. 사실 기업형 부동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들이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 형태였어요.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긴 한데,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 광고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진 곳들이 많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취업을 할 때는 약간 회사를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중개사를 키워서 이제
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사람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영업을 하는 곳들이 더 많거든요. 부동산에서 제가 비율제를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기를 설명하려고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. 사람이 많이 뽑아도 회사에서 부담이 안 됩니다. 전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많이 뽑아서 일을 시키고 계약이 한 건만 이루어져도 회사는 돈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을 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취업할 때는 이런 곳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. 특히 이제 기획부동산 이거 진짜 꼭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일하는 곳의 업무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. 좋은 부동산들은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속 기간이 좀 길고 업무 분야가 서로 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겹치지 않다 보니까 협업도 가능하고 뭐 좀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사람을 많이 뽑아서 영업을 하는 데는요 근속 기간이 굉장히 짧고 개인 영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. 업무 분야나 영업 그 지역도 많이 겹쳐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. 이게 자유롭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철저히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징이 항상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. 상시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특징들을 좀 잘 알고 좋은 중개법인이나 시스템이 좋은 곳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소형 부동산입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동네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 수로 얘기하려면 사장님을 좀 포함하더라도 최대한 3, 4명 정도 이 정도 규모고요.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근무 기간, 근속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많습니다. 따로 교육 체계를 가진 곳들은 거의 없고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씩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. 또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전문적으로 한 분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수되는 모든 매물들을 취급을 해요. 이게 좀 좋은 게 이때 비교적 다양한 매물들을 많이 취급을 할 수 있거든요. 뭐 주거용도 하고 상가도 하고 사무실도 하고 모두 적당히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한 지역에서 중심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직원을 경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. 이제 자기 주변에 부동산을 좀 차릴까 봐 걱정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일을 제대로 잘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소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실력이 좋은 분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지만 대부분은 그냥 창업을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냥 스스로 배워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해봤는데 처음 부동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작은 부동산보다는 좀 체계가 잡혀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들에서 배워보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중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를 배우는 건 중요한 건데 처음에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내가 굳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혼자 터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갖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그냥 실력이 좋다 해서 알려준다고 해도 이게 그냥 갑자기 알려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체계가 잡힌 곳에서 시작을 해서 빨리 중개에 적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좀 크고 나면은 영업을 통해서 나의 스타일과 나의 방식이 개발을 되고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고 베테랑 공인중개사가 됩니다. 저도 지금까지 뭐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도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과 일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취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부동산 중개 어디로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.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꼭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.